안녕하세요. 네, 루이지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 구현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송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TrueShoot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현할 때 처음에는 파이썬 스크립트와 크론탭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다가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루이지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드렸듯이 TrueShoot라는 핀테크 회사에서 CTO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TrueShoot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왜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필요를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TrueShoot는 주식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식 정보 중에서도 특히 공매도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매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름 그대로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주식을 허위로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느냐 하면 공매도는 어떤 주식이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현재 가격이 5만 원인데 제가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인 5만 원에 곧바로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이 가격이 10,000원으로 떨어지면 그 주식을 10,000원에 되사요. 그래서 저에게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갚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을 빌려서 5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에 팔았는데 10,000원일 때 다시 사서 갚았으니까 4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사용하는 전략이 공매도인데요. 저희는 이런 공매도 전문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ETL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ETL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를 따서 ET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TrueShoot도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주식 정보 그리고 공매도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 취합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고 가공된 데이터들을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서 저희 TrueShoot 사이트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에서 일해 보셨거나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스타트업은 항상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에 ETL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파이썬 스크립트 그리고 크론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파이썬 스크립트 그리고 크론탭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ETL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각 주식마다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을 먼저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취합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고 가공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한 파이썬 스크립트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ETL 스크립트를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주기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크론탭으로 스케줄링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저희가 받아오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받아오는 데이터 외부 소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동일한 시점에서 다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데이터 외부 소스가 틀리고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니 데이터가 준비되는 시점이 다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매도 거래량 데이터는 오후 4시 반에 준비가 된다고 하면 공매도 잔고량 데이터는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준비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 시점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크립트들을 개별적으로 다 따로 만들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들을 개별적으로 크론탭에서 다 따로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는 스크립트들이 다 개별적으로 나눠지고 스케줄링이 따로 되다 보니까 데이터 가공하는 스크립트들도 다 개별적으로 나눠져야 되고 또 스케줄링도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ETL 스크립트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크론탭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TS 스코어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TS 스코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매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S 스코어가 높으면 해당 주식은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이고요. 이 TS 스코어가 낮으면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TS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또 이 TS 스코어를 순위를 매겨서 이 순위를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가장 공매도가 활발한 주식들의 순위를 제공을 하는데 이 TS 스코어 랭킹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는 기본이 되는 데이터들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다 받아지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계산하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 가공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 데이터들이 각자 준비되는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각각 그 데이터들을 받아오는 스크립트를 개별적으로 짜고 또 개별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TS 스코어 랭킹이라는 랭킹의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론탑에서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을 받는 스크립트들을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시간 순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데이터 배치를 하는 스크립트들을 먼저 시간 순으로 스케줄링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이 다 받아졌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이 TS 스코어 랭킹을 계산하는 스크립트를 스케줄링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스크립트, TS 스코어 랭킹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이 다 받아져 있어야겠죠. 그 전에 이미 다 스케줄링을 해서 실행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가 실제 TS 스코어 랭킹을 계산하고 가공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쯤에는 이미 기본 데이터들이 이미 다 받아져 있어줘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먼저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을 로드를 하고요. 이미 다 받아져 있을 테니. 그리고 그 기본 데이터들을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가공하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되고 계산된 데이터를 그냥 파일에 저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아직까지는 단순한 구조예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별로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로직으로 실행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감이 오시나요? 저희가 여기서 가정했던 거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시점에는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이 이미 다 받아져서 준비가 됐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가정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데이터들을 외부 소스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외부 데이터 소스 시스템에서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준비되는 시점이 지연됐을 수도 있어요. 특히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후 4시 반에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1시간이 지연돼서 5시 반에 준비가 되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준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시점에는 이미 데이터가 다 준비됐고 우리가 다 우리 시스템으로 받았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스크립트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스크립트는 오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본 메인 라직을 실행시키기 전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 라직이 의존하는 디펜던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디펜던시 체크를 해주는 로직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디펜던시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경우를 처리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직 디펜던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단순히 지연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지 디펜던시들을 재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디펜던시를 체크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디펜던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로직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펜던시 체크를 해주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디펜던시가 있으면 디펜던시를 재실행을 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메인 로직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메인 로직을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재기 형식으로 다시 호출하는 그런 로직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또 처리해주는 로직도 추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당일 데이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계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1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1년치의 TS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 등등의 파라미터들을 커맨드 라인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그런 로직이 또 추가가 되고요. 또 그런 파라미터들을 제대로 parse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코드가 다 그렇겠지만 코드는 언제든지 익셉션이 일어날 수 있고 에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 핸들링을 해주는 로직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로직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 로직보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이 훨씬 커지게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스크립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데이터마다 이러한 복잡한 스크립트들을 굉장히 많이 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디펜던시랑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본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점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 기본 데이터들을 다 개별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기본 데이터들이 준비되는 대로 그 기본 데이터들에 의존하는 1차 가공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1차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1차 데이터들이 가공이 되고 1차 데이터들과 기본 데이터들이 준비되는 대로 2차 가공 데이터가 또 처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3차 가공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또 근데 거기에 다 각각 시점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디펜던시랑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걷잡을 복잡해집니다. 금방 복잡해져요. 근데 이런 걸 매일 실행시켜야 돼요. 저희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은 항상 실행시켜야 됩니다. 저희 나라 주식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매일 실행시켜야 되는데 도중에 에러라도 한번 나면은 정말 머리가 아파지죠. 도대체
어디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서버 로그 보면서 그거 파악하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다시 받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실행을 시켜줘야 되나, 그리고 또 복구하는 도중에 또 다른 스크립트들이 돌아가다가 또 에러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개 에러가 쌓이고 그러면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업무 시간에 이런 에러가 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새벽 3시에 자는데 갑자기 이런 에러가 나가지고 새벽 3시에 자다가 깨서 졸리는 비비면서 랩탑 열어서 서버 로그 보면서 이런 복구 작업하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와 크론 탭으로만 처음에 구현을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크게 생기면서 이제 시스템 규모가 너무 복잡해져서 더 이상 개발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 유지하는데도 너무 힘에 겨운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다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에서 필요로 했던 기능들은요, 먼저는 명확한 디펜던시와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을 꼭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워크플로우와 디펜던시 구조가 금방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코드들을 자꾸 구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부분적으로만 받아져서 부분적인 그런 페일러가 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 당연하겠지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타스크 모니터링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작업 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 로그를 보면서 어떤 작업들이 돌아갔고 그 전에 어떤 작업들이 실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펜던시 그래프 비주얼리제이션이 꼭 필요로 했습니다. 디펜던시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코드를 보면서 디펜던시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찾다 보니 루이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루이지는 스포티파이에서 만든 프레임워크고요. 처음에는 스포티파이에서 자기네 내부적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짜려고 만들었다가 2002년도 때 오픈소스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루이지는 기본 구조가 전부 다 타스크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이지에서는 모든 작업을 이 루이지.task라고 하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한 클래스로 구현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루이지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require 함수에서 dependency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un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run 함수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output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output 함수는 해당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나면 생겨야 될 결과물을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이지는 이렇게 타스크, 그리고 이 타스크 안에서 4가지 부분을 정의를 해줌으로써 이제 모든 작업이 기본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TS 스코어 랭킹을 계산하는 코드를 루이지로 옮기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는 그냥 그 파라미터, 데이트,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어떤 타입인지, 여기서는 데이트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디폴트 밸류가 뭔지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커맨드 라인에서 받아서 팔싱하고 하는 등등의 로직은 루이지가 다 해결을 해줘요. 저는 그냥 그 파라미터의 정의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루이지가 다 해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도 제가 이 require 함수를 통해서 디펜던시가 무엇인지 정의만 해주면 이 디펜던시들을 체크를 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디펜던시들이 있으면 재실행을 시켜주고 등등의 그런 로직들은 다 루이지가 또 알아서 또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디펜던시도 그냥 여기서 정의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run 함수에서는 필요한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output 함수를 통해서 이 해당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나올 결과물을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비즈니스 로직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파이썬 스크립트로만 사용했을 때 그 로직이 이렇게 길었다면, 코드가 이렇게 길었다면 루이지를 사용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훨씬 간략하게 되면서 또 시스템이 더 오히려 견고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에러 체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루이지가 구조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로직만 딱 간단하게 짜면 됩니다. 그럼 이 루이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require 함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펜던시를 정의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루이지가 해당 태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requires 함수에서 정의된 디펜던시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그 중에 혹시 실행이 안 된 태스크들이 있다면은, 실행이 안 된 디펜던시들이 있다면은 알아서 재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루이지가 어떻게 이 디펜던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자동으로 이 디펜던시들을 재실행을 시켜줄까요? 루이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디펜던시들도 그냥 일반적인 루이지 태스크예요. 즉, 그 require 함수 안에서 다른 타스크를 디펜던시로 제가 정의를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펜던시도 그냥 타스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실행이 안 된 그 디펜던시가 있다면 루이지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재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루이지가 어떻게 이 해당 디펜던시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output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output 함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나와야 되는 결과물을 정의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output 함수에서 이 해당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와 이름으로 이 파일이 생성이 돼야 된다고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지는 실제로 이 해당 경로에 해당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경로에 해당 파일이 존재하면 해당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해당 태스크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run 함수에서 보면 이 output 함수를 호출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output 함수에서 결과물로 파일이 생성돼야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파일 오브젝트처럼 처리를 해서 곧바로 이 output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나오는 타겟 클래스를 파일처럼 처리를 해서 거기에 곧바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해당 파일이 당연히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지가 이 디펜던시들을 체크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재실행을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디펜던시들, 그러니까 즉 기본 데이터들을 받아온 스크립트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스케줄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메인 로직을 실행시키는 그 타스크만 스케줄 해주면 루이지가 그 디펜던시를 체크할 때 아직 실행이 안 된 태스크들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다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크론탑 스케줄링 구조도 훨씬 더 간편해져요. 또 아웃풋 함수에서 이제까지는 그 파일만 아웃풋 함수를 정리를 해줬는데 파일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에 곧바로 저장한다고 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타겟 클래스를 아웃풋 함수에서 결과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말고도 다양한 아웃풋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루이지는 또 기본 타스크 말고도 여러 다양한 타스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드웹 작업일 텐데 이런 하드웹 작업 같은 경우에도 그 하드웹 작업을 서포트하는 타스크들을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이 mapper와 reduce라는 함수만 구현을 하면 자동으로 손쉽게 하둡잡 그 타스크가 또 금방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또 그 외에도 wrapper task라는 타스크를 또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 타스크들을 하나의 타스크로 묶어주는 타스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 타스크들을 한 번에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 많은 타스크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실행을 시키려면 너무나 번거로운데 이 wrapper task를 사용하면 하나의 타스크로 묶어서 이 wrapper task만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정의된 타스크들이 루이지가 하나하나 다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타스크들을 많이 제공을 루이지가 하고 있고요. 또 루이지를 통해서 타스크를 실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스크립트 실행시키듯이 파이썬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크론탑에서 스케줄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탠드얼론으로 그냥 실행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지 타스크들을 실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또 루이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스케일 아웃,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지는 익스큐션 모델이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는 루이지 센트럴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워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실행이 될 때 루이지 센트럴 스케줄러가 워커와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태스크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이지 센트럴 스케줄러는 기본적으로 RPC 기반의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스크가 실행이 되면 센트럴 스케줄러가 워커와 소통을 해서 어떠한 태스크들을 실행을 하라고 다 코디네이션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태스크 수가 적으면 그러면은 그냥 한 서버 하나에서 루이지 센트럴 스케줄러와 워커를 동시에 돌리면서 한 서버에서 다 감당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실행시켜야 되는 태스크 수가 많다. 태스크 수가 한 100개 정도 된다 하면 단순히 서버수를 늘리시면 돼요. 서버수를 늘리시고 거기서 이제 태스크를 실행하시면 중앙에 있는 센트럴 스케줄러와 워커들이 다 소통을 하면서 태스크들을 알아서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스케줄러가 다 알아서 서버에서 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워커 서버들 호스트들을 증강시키는 것만으로도 확장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루이지가 되게 나이스한 게 노티피케이션도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은 빌트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메일 설정만 해주면 에러가 났을 때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제가 직접 서버 로그를 봐야 될 경우가 별로 없고 이메일에 이미 에러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돼요. 그리고 또 에러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또 루이지를 슬랙이랑 연결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빌트인은 아니고 떨드파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치하시면은 노티피케이션을 슬랙으로 곧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타스크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익스큐션 모델에서 보셨던 루이지 센트럴 스케줄러가 워커들과 코디네이션을 하는 그런 스케줄러도 되지만 동시에 이런 관리자 대시보드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현재 어떤 태스크들이 돌아가고 또 펜딩 태스크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태스크들이 이미 실행이 되었는지 등등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특히 타스크 수가 많고 자주 타스크들이 실행이 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타스크 히스토리 내역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실행이 되었던 타스크 히스토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역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펜던시 그래프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디펜던시가 복잡해지면 코드만으로 디펜던시 구조를 파악하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 서로 많이 엇물려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디펜던시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디펜던시 구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디펜던시가 너무 복잡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도 사실 잘 알아보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코드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10분 남았나요? 그래서 루이지 덕분에 그나마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루이지도 만능은 아니에요. 루이지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 트리거 시스템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루이지 타스크들을 실행시킬 때 저희가 직접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크론 탭은 계속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론 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기능의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타스크들을 실행시키는 서버가 한두 개밖에 안 되면 사실 뭐 크론 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서버 수가 10개다, 20개다 한다면 그럼 각각 서버마다 또 크론 탭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크론 탭 스케줄들을 다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또 외부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지가 이걸 다 해줬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 분산 실행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 실행은 사용자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산 실행이라 함은 제가 어떤 걸 뜻하냐면 여러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은 이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커들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러 서버에 여러 워커들을 생성을 하고 여러 태스크들을 동시에 돌리면 그 디펜던시 구조에 맞춰서 알아서 배분을 해서 여러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하나의 태스크, 동일한 태스크를 여러 워커에 로드를 나누어서 분산 실행하는 것은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루이지가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코드 예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타스크를 실행시키는데 루이지 문서만 보고도 금방 할 수 있는데 좀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문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오픈소스니까 코드를 직접 보시면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루이지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더 문서가 되어 있고 예제가 있다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보고 알아내시거나 아니면 시도를 해보셔서 트라이 앤 에러를 겪으셔야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디펜던시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디펜던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소스가 외부 소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아무래도 구현되다 보니까 디펜던시와 워크플로우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음에 개발하실 때 디펜던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고민이 없이 디펜던시 구조를 구현을 하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이 디펜던시 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디펜던시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지의 타스크는 최소한의 단위로 하시는 게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ETL에서 Extraction, Transfer, Load 이 단계를 다 타스크로 만드는 게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ETL 작업들이 재실행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단순히 알고리즘이 변경이 돼서 과거 이미 계산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다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에러가 있어서 다시 재실행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전부 다 재실행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다 재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또 그거를 재실행시키는 도중에 에러가 나서 또 다시 실행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가능한 한 최소한의 단위로 잘라놓으면 그러면 이미 실행된 태스크들은 다시 재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재실행을 시키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지고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요. 그래서 타스크는 최소한의 단위로 하시는 게 저의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도 이제 꼭 필요한 노티피케이션만 받는 것으로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슬랙 그 노티피케이션을 연결시켰을 때 모든 태스크가 실행될 때마다 노티피케이션 오고 또 끝나면 노티피케이션 오고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너무 노티피케이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지도 않고 그냥 꺼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노티피케이션만, 진짜 에러가 났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시간 내에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